네, 증권시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긴 하겠지만, 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그러니까 약간 약세 빠진 거, 아까 보셨죠? 네,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채권금리 아까 보셨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금리 상승은 아닌데 지금 이 얘기 그냥 CPI 주요 지표 이거 헤드라인 CPI 지수인데 전월 대비 0.5% 상승, 연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 컨센서스는 2.9%였거든요. 근데 3.0 해니까 예상치보다. 그리고 근원 CPI도 전월이 0.4% 상승,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 근데 컨센서스는 3.2%였거든요. 올라간 거죠. 근데 거의 이게 보시다면 헤드라인 CPI 지수도 그렇고 코어 CPI 지수도 그렇고 이게 3%대야. 되게 높지 않나요? 아무리 CPI 지수라 하지만. 네, 근원 CPI는 식품, 에너지 및 가격 변동성을 제외한 핵심 물가 지표라고 한 거. 하여튼 이제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게 채권금리가 아까 거의 2% 이상 뛰어서 올라간 거잖아요. 엄청나게 뛰어서. 그러니까 진짜 이 CPI 지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다우가 0.5% 하락했고 S&P 500도 마이너스 0.27% 하락했고 나스닥은 약간 이거 나스닥도 빠지긴 빠졌었어요. 근데 빠졌다가 밑꼬리가 아니라 개파락에서 빠졌다가 잡아쳐서 올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0.3% 정도. 근데 요거는 아마 그거의 영향이 더 크죠. 테슬라가 좀 올라간 게 있으니까 반등해서. 10년물 채권 금리는 4.66%까지 상승했다. 이는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이자율 상승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목표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기금 금리 페드 목표 범위는 4.25%에서 4.50%.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대폭 후퇴했다. 3월은 사실상 2.5%밖에 안 되니까 기대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6월도 원래는 이제 6월로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6월이 지금 22.8%, 9월은 55.9%거든요. 그나마 9월 정도 돼야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늦춰지긴 했네요. 6월 달에서 원래는 6월 달이었는데 9월 달로 늦춰졌네. 2025년 9월 이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 혹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증시 부진의 주요 원인,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주식시장 조정,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성장주 및 기술주가 일부 조정받았다. 아마존, 알파벳 주가 약간 빠졌죠. 소비 둔화 우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국채 금리 상승, 주식 매도 압력 증가, 10년물 채권 금리 상승은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 투자 매력을 높이면서 주식 매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테슬라, 애플, 팔란티어 이쪽은 주가 상승해줬고 기술주 내에서도 AI는 아니고요. 이건 따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저 행정명령 서명한 거 있거든요. 전기차 쪽.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CVS 이거는 보험 쪽이죠. 민간 보험 쪽인데 여기가 올라갔죠. 15% 급등했다는 거. 이거 오늘 저녁에 한번 따로 분석을 해볼게요. 상승한 자동차 및 제약주
111 올라갔고 제너럴 모터스, 포드 이거 좀 이야기해야 될 게 따로 관점이 다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전망 및 투자 전략, 연준의 금리 정책 관건,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월 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네, PCE 지수라고 하죠. 2월 말이니까 지금 2월 중순, 2월 13일이니까 2월 말쯤에 아직 뭐 한 2주 정도 필요합니다. PC 지수가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PC 지수를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PC 지수를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뭐 컨센서스 대비 낮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만약에 뭐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모르겠다. 근데 이제 여튼간에 컨센서스는 약간 예상치보다 실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없잖아 있어요. 증시 조정 국면에서는 투자 전략이 방어주 투자 전략이겠죠. 기술주보다는. 채권금리가 지속 상승하게 되면 주시장의 압박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쵸? 네, 결론적으로 네,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증시가 조정받고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다. 오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대폭 후퇴하면서 2025년 9월 이제 9월로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원래는 6월이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얘기잖아. 거기다 또 관세 이슈도 있고. 야, 복잡합니다. 암울합니다. 잠깐만. 이거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야, 난리도 아니네, 진짜. 왜냐면 관세 이슈가 있어가지고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였거든. 아, 이게 안 좋은 게 계속 겹친다. 우선 관세 있지, 관세 이슈. 그 다음에 딥시큐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근데 관세가 인플레이션이거든. 야, 씨, 근데 이게 이건데 인플레이션. 그치?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 상승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근데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되게 안 좋아하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여기는 상단이다, 상단. 이게 이게 구름이자 구름. 그러면 이 구름의 관세 이슈하고 딥시크 이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이슈. 근데 지금은 딥시큐 이슈가 그렇게까지 다가오진 않는데, 근데 크게 다가온 건 있어. 왜냐면 얘는 저거니까, 엔비디아 쪽이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잖아. 네, 여하튼간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전 시장이 약간 예, 별로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인해 성장주 소비재 관련 종목의 조정 아니 이거 넘어갑시다. 그리고 향후 PCE 및 연준 정책 변화에 대해서 근데 계속적으로 뭐 이거는 연준 정책 변화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시면 되긴 하겠죠. 들어보시면. 그리고 PC 지수는 이제 달 말에 나오는 거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 근데 뭐 오늘 딱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네, 지표가 보이진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빠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살짝 좀 이야기해 드릴까요? 유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유가가 좀 크게 빠졌잖아요.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연방준비제도의 발언은 아니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2% 이상 하락했다. 아까 보셨다시피 브렌트유 네, 마이너스 2.36% 빠졌고 서부텍사스 원유도 마이너스 2.66% 빠졌고 유가 하락의 주요 요인 미국 원유 재고 급증 미국 원유 재고 데이터에 따르면은
940만 배럴 증가했다. 원유 재고 증가는 공급 과잉을 의미하며 유가 하락 압력을 준다. 그래서 하락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매파적 발언.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원유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 반등해서 올라와가지고 단기 차익 실현 매도가 있었다. 그다음에 기상 악화로 인한 원유 수출 감소성. 또 미국 기상 악화가 있나 봐요. 악천후로 인해 미국 원유 수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유 재고가 940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예상.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를 좀 부양시키고 있잖아. 뭐, 그러니까 완화하고 있지. 뭐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25년 원유 생산량 전망치 하루 평균 1,359만 배럴. 근데 기존은 이제 1,355만 배럴이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뒤에 소수점이 달라지지. 살짝 여기는 559, 0.559, 0.59잖아, 그치? 그래서 살짝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게 되면은 공급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경제는 견조한 상태다. 굿플레이스.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 금리 인하 지연,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경기는 둔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원유 수요가 경기 둔화가 되게 되면 원유 수요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원유 소비도 안 좋아진다. 그리고 또 원유 소비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뭐 또 경제 성장 둔화가 되면 또 소비가 떨어지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됐다. 그래서 빠진 거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원유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됐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올라간 게 있으니까 반등해서 올라간 게 있으니까 차익 실현 매도와 악천후로 인한 원유 수출 감소 전망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 유가가 2%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더 증산을 한다고 하니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원유 쪽에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원유를 좀 체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럽 증시. 근데 유럽 증시는 이제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네, 유럽 증시는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상승 발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올라갔잖아. 근데 유럽 증시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긴장감이 형성되었으나 유럽 시장에서는 기업 실적 호조 및 주주 환원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 경제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미국의 CPI 발표 직후 한때 유럽 증시가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일 닥스 지수 0.5% 상승했고, 영국의 FTSE 0.34% 상승했고, 프랑스 까크 지수 0.2% 상승했고. 네, 미국의 CPI 발표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졌지만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네, 미국 증시 개장 직후 하락세가 발생했으나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반등했다. 네, 유럽 증시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하이네켄 맥주 회사
실적 호주 및 사주 매입 발표로 해가지고 주가가 14% 급등했다. 근데 유럽의 주류 업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칼스버그 9.6% 상승. 다 들어보셨던 회사지. 그다음에 UBS 프랑스 명품 업체 캐링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야, 유럽은 명품 업체들이 많죠. 럭셔리 업체들. 네,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 정책 변화 가능성.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ECB가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이다. 그러니까 ECB 유럽 중앙은행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는 안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반등을 도왔다. 유럽가 경제가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드렸잖아. 그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GDP 관점으로만 경제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이제 그런 수준인데 그렇진 않아요. 경제를 바라볼 때 소득이 중요한 거야, 소득. 근데 유럽의 그 소득 임금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소비를 하게 되면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좋죠. 제가 계속 얘기잖아. 근데 한국에서 배운 게 다들 배운 게 GDP만 배우셨으니까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유럽 경제 GDP는 낮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 세뇌 교육을 받은 거죠. 엉터리로. 그러니까 불쌍한 지식을 얻은 거죠. 안타까운 지식을 얻은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손절만 하는 거지. 네, 여하튼간에 유럽 경제는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괜히 유럽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화된다. 강하고 있다. 네, 미국 증시가 금리 이슈로 하락해도 유럽 증시는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네, 유럽의 그 기업 실적 발표는 다 좋게 나옵니다. 네, 유럽 증시는 미국 CPI 발표 후 변동성을 보였지만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해 상승 마감했다. 네, ECB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부 정책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강조했다. 근데 그동안 이제 ECB가 금리를 인하해 왔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뭔가 감지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CPI 지수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게 된 거잖아. 6월 달에서 9월 달로. 네, 여하튼간에 유럽은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유럽 경제 좋다니까요. 상대적으로. 한국의 보수 언론에서 엉터리 같은 그러니까 수준 낮은 이야기만 예, 그것도 유수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내 구조가 너무 떨어진 수준에서. 네, 니케이 지수는 네, 공휴일 지나고 나서 어제 상승 마감했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아시아 증권 다 올라갔죠. 홍콩, 중국 예, 다 상승해줬어요. 뭐 아시아 증시는 특별하게 체크해서 이야기해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건 있을 수가 있긴 하겠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저기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회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면 이제 이것도 관세 이슈 관련해서 언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순이익의 손실이 났대요. 한국 돈으로 24억 아니다. 미국 돈으로 24억 달러? 오, 많이 났다. 시장 예상치는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소프트뱅크가 거의 다 투자하고 있죠. 오픈 AI 쪽에다 막 투자하고 있고. 여하튼 간에 좀 더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릴 게,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미국 증시 이야기 됐고, 유럽 증시 이야기 됐고, 아시아 증시 이야기 됐고, 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은 아까 전에 CPI 지수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라서,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은 뭐 전반적인 거는 좀 아실 것 같아. 이건 트레이딩 일정인데, 이제 또 오늘 저게 나오죠. PPI 지수. PPI 지수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만약 PPI 지수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반등해 줄 수가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소매 판매 지표가 금요일 날 또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 아, 그리고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고 하네요. 네, 공휴일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쯤에 연준 회의록이 공개된다는 소식.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보고. 네, 요 정도까지 이제 이 증권 시황에 대해서 문서로 함께 살펴봤어요.